자, 이제 결격 사유 보겠습니다. 자, 결격이 뭐냐? 한마디로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왜냐하면 중개업은 그래도 어때요? 고도의 전문 직업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 거래 알선합니다. 그 법률 관계도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어때요? 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89페이지 봐봐요. 자, 89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법조문의 결격 사유가 총 1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가지 결격 사유에 거기 보면 다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1항을 봐봐요. 자, 제10조 1항.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결격에 해당되면 등록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2항. 자, 맨 밑에 2항을 보세요. 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직도 못한다. 이걸 묶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페이지 넘겨서 저 뒤쪽에 가서 봅니다. 자, 97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9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결격사의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등록 불가, 종사 불가 이 말이 방금 읽었던 제1항, 2항 이 법조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하, 결격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볼 수 있냐 없냐 이것과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격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소공사 이렇게 취직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혼동하면 안 돼.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할 때 소공사 보조는 취직할 때는 결격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등록도 되고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까 법조문 없었죠. 거기에 이제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97페이지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그러면 고용인 같은 경우는요.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에 해당되면 자, 거기 맨 밑에 거기 셋째 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해소해라.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되는 고용인은 어떻게 해라? 2개월 이내 잘라라 이 말이야. 자르든가 업무에서 배제하든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공사가 업무정지 얻어맞아요. 자, 그러니까 그 책임을 떠안아야 돼. 자, 페이지 넘깁니다. 98페이지. 자, 메인 위에 동그라미. 자, 이번에 법인의 그럼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는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마찬가지 이것도 2개월 이내 잘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개공사인 법인이 등록이 취소돼. 자, 개공사가 이것도 떠안아야 돼. 자, 근데 처벌이 다르죠? 고용인하고 사원 임원하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고용인 일반 직원은 업무정지. 사원 임원처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다? 등록 취소 이렇게 돼요. 구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절대적 취소 사유 그런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공사가 결격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개공사가 결격이면 어떻게 된다? 등록 취소란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써주면 좀 잘 못 알아보는데, 자,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험 응시 자격과는 뭐해라? 구분해라. 그러니까 결격을 하더라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99페이지 거기에 도표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99페이지. 나중에 도표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했던 얘기. 자, 그럼 앞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그 구체적인 거. 자, 90페이지 이제 보면. 자, 9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이제 민법상 미성년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조심할 게 미성년자 나이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만 19세. 이번에 대선 투표할 때 몇 살까지예요? 그렇죠. 18세요, 거기. 투표 연령은 18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청소년 유해물질, 뭐, 음란한 거 못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몇 세? 15세? 그것도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19금인데 19금은 옛날 얘기예요. 요즘 19금이라고 하니까 그건 다 옛날 사람들한테. 그때는 19살. 근데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자, 근데 우리가 미성년자 얘기했을 때 민법에 따른 만 19세.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의지대로 이 결격에서 벗어날 수 있냐? 민법은 돼요. 민법은 자기 의지대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 혼인 연령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예요. 그러니까 18살짜리하고 16살짜리가 결혼했어. 그럼 뭐가 된다?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정대리인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의지대로 벗어나.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중격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얘들은 가라.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인데, 자, 뭐냐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기 스스로 법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 어떤 상태냐? 피한정은 거기 1번에 그랬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약간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스스로 법률을 행하기가 좀 불안전하니까 법정 대리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서 본인이나 배우자나 사촌이나 친족, 기타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다 신청을 해요. 좀 판단 좀 내려주십시오.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봐가지고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후견 개시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때 이제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예요. 자, 피성년은요, 비슷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되니까 뭐예요? 상태가 더 안 좋아. 좀 맛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이제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결격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심할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결격 사유자이다. OX. X예요. 이 상태만 가지고는 결격이 아니라니까.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수험생들 잘 틀려. 거기에 넘어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태 아니에요.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 지금 많이. 봐봐. 만일 여러분 배우자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면 바로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 내 배우자가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구나. 근데 지금 신청을 안 하니까 지금 결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만일 여기 앉아서 한번 이 수업 참관을 해보라고 하면 바로 신청하러 갈걸. 그러니까 대답 잘해야 돼, 지금. 남편이 보고 있다. 여기다 써놔야 돼. 엄마가 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자,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 자, 근데 맨 왼쪽에, 자, 90페이지 맨 밑에 왼쪽에 보면 기출이라고 해야죠. 거기 피특정 후견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건 우리 법조문에 없잖아요. 즉 결격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럼 이제 민법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것도 도입된 건데,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뭐냐면 특정 업무만을 후견인을 통하여 맡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정신적 제약 없어요. 멀쩡히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인데 앞으로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아. 자, 그러니까 미리서 내가 이 일 처리를 좀 맡기겠다 해가지고 특정 업무만 후견인을 선임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정상인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격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결격에서 벗어날까요? 자, 질병, 장애, 노령. 특히 이제 질병이나 장애 뭐 이런 노령 그 밖의 사유인데 또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마약이랄지, 뭐 알코올이랄지,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그럼 벗어나느냐? 아니요. 법원으로부터 뭔가 심판을 받거나 선고를 받았어. 그럼 다시 결론 또 법원에서 받아야 돼. 그래서 이때 후견인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나요. 자, 상태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빚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제 갚을 형편은 안 돼. 그럼 갚을 형편도 안 되는데 빨리 빚 갚아라. 독촉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냐? 안 돼.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어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럼 처자식은 처자식대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주자 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빚이 탕감됩니다. 근데 이제 각종 제약은 달라요. 각종 제약은 따르게 되는데. 그럼 자, 이 사람들 이렇게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사람한테 부동산 거래를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요? 그러죠. 경제적으로 조금 불안한 사람이니까 선뜻 맡겼다가는 그 매매대금 전달하라고 전했더니 막 들고 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배제하자.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결격에서 벗어나나요?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복권 결정이라고 해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권 결정입니다. 그걸 받아야 그때 벗어납니다. 거기 뭐 파산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 잘 몰라도 돼요. 그렇게 잘 안 물어봐요, 이거. 그냥 파산자는 결격이다, 이 정도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5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쓰면 돼. 정과 기록이 있는 거. 자, 금고 이상의, 자, 실형의 선고를 받아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행이, 자, 종료되거나, 이제 이 집행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교도에서 형을 사는 걸 집행이라고 그래요. 그 집행이 종료됐단 말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자, 형기를 마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집행을 받지 아니하로 면제됐다. 자, 면제는 그 형기가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형기를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밖으로 나와서 얼마?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이 말은 반대로 3년이 뭐예요?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느냐? 자,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 봤어요. 물론 이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사람 되어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사람 되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 들어가서 더 어때요? 기술자한테 모든 기술을 점수받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기로 들어가는데 고도의 더 사기 수법을 배워서 나와. 자, 이런 부동산 사기꾼한테 부동산 거래 맡겨 못 맡겨? 큰일 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 거기 보시면 이게 형법에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까지 총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부터 시작해서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그런데 결격은 금고 이상이니까 그 밑으로는 결격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형하고 징역하고 금고까지만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형도 알고 우리가 징역도 알아요. 금고가 뭐예요? 금고는 뭐다? 우리가 교도소에다 사람을 가두는데 징역은요,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 먹고 자고 쉬는 게 아니라 노역에 종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고는 일을 안 시키는 거. 자, 그럼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자,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 그럼 이제 그 형을 교도에서 사는데 이것을 종료했단 말,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치고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만기석방이다. 다 채우고 나왔다. 그러면 두부 한 번 먹고 바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 기다려라? 3년 기다려야 돼. 3년 기다려야 된다. 3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페이지 넘기면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석방은 이제 모범수들 중에 좀 미리 내보내주는 걸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사람은 교화가 됐다. 그래서 형기를 꼭 다 채우고 내보내느니 조금 일찍 내보내서 사회 적응도 하고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 가석방은 형기가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형기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일찍 내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지내면서 다 채워야 돼. 그래서 이 잔형기를 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채우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잔형기 플러스 3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가석방 나온 사람, 이 잔형기 이 기간 동안에 사고 치면 어떻게 될까? 가석방 취소돼 버립니다. 깜빵이 들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말고 일찌감치 좀 사회 적응하고 새 사람 되어서 살아 해서 내보냈는데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가석방도 조금 이제 주의하면서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잔형기 플러스 3년. 이걸 잘 기억하면 돼. 그 다음, 면제. 자, 면제는 형이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걸 뭐 하겠다? 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형기가 없어. 다 채우는 거랑 똑같아. 그럼 밖으로 나와서 얼마 지나면 된다? 3년. 그럼 이렇게 면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나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92페이지. 자, 법률이 변경되거나,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특별사면 이런 말 쭉 나오잖아요. 자, 근데 법률이 변경되거나,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됐다? 이거 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특별사면 정도 물어봐. 자, 특별사면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특별사면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에 의해서 죄수들 중에 주로 이제 모범수들 풀어주는데 주로 이제 국가 경축일이라 이런 때 특히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사면 이런 거 많이 단행해요 또. 형기가 남아있어도 어때요? 그 남아있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만 지나면 돼? 3년만 지나면 돼. 이걸 줄여서 이제 우리가 특사 이렇게 하는. 자, 근데 그 옆에다 쓰세요. 뭘 쓰느냐? 특별사면 거기 디귿번 옆에다가 일반 사면을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일반 사면도 좀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면은 뭐냐면 자, 특별사면으로 잘 구분해야 돼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사면권에 의해서 풀어주는데 죄수들 중에 모범수들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면은 죄수가 아니라 특정 범죄를 선정하여 그게 더 이상 범죄로 보지 말자 그런 취지야.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말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나와서 반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면 나오면 바로 플러스 3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격이 아니에요. 일반 사면은. 바로 합니다. 바로. 자,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간 지났냐 안 지났냐. 자,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자,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그 유예 기간 동안. 자, 유예 기간 동안 결격.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만 지났냐 안 지났냐 보면 돼. 여기다 플러스 3년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플러스 3년 하고 그러는데 유예 기간. 자, 그럼 집행유예가 뭐냐?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 재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제 재판관이 당신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땅땅땅 때려. 그러면 이제 재판이 끝나면 이제 교도소로 가서 그 2년 형을 사는 걸 우리가 집행이라고 그래. 근데 이 집행을 유예한단 말은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판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좀 가벼운 범죄. 그러니까 3년 이하짜리. 또는 초범이거나 막 이렇게 정상 참작해가지고 그냥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1년에서 5년이라는 이런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사가 정해요. 기간을 정해가지고 선고할 때 어떻게 하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그럼 징역 2년 깜빵에 가서 살 걸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밖에서 반성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잖아요. 그러면 형 선고 효력이 사라져요. 이게 없어져요. 즉 전과 기록이 안 남아. 집행유예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치면 어떠냐? 그러면 이 집행유예는 취소가 됩니다. 이게 취소되고 깜빵에 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고 나온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
사고 치면 돼, 안 돼? 안 돼. 혹시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이다 그럼 절대 술 입도 대면 안 되고 또 옆 사람하고 시비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 근데 또 이 사람 놀려먹는다고 야 때려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얼마나 때리고 싶겠어. 그러니까 놀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뭐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요. 어떤 공부? 시험 공부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간에 뭐 한다?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 잊어먹는다니까. 결격은 시험 공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우란 얘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집행유예는요. 이 유예 기간만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때렸어. 그럼 결격 기간 얼마란 얘기예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때렸다니까. 그럼 이 사람 결격 기간 얼마? 3년 그 말이에요. 3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보면 된다니까요. 간단해요. 자, 근데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거기 선고유예란 말 나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선고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는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범죄인데 선고유예는요, 말 그대로 선고 자체도 하지 않고 풀어주는 걸 말해요. 자, 집행유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하고 선고는 때렸어요. 땅땅땅. 근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도 이거 때리지도 않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더 가벼운 범죄. 근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2년 이렇게. 그럼 이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면소.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이 기록도 안 남아요. 더 가벼운 거예요. 물론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 이것도. 자, 그런데 옛날에는 선고유예도 결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고 집행유예까지만 결격. 자, 그래서 집행유예만. 자, 그 다음. 자, 이제 7번째. 자, 이 법을 위반해요. 자, 이 법, 우리 중개사법입니다.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자, 300만 원 이상의, 자, 벌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얼마? 3년. 자, 근데 여러분, 이 벌금 액수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되냐? 이거. 이 법 위반인지 아니면지. 이걸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만 결격이지, 다른 법률로 받은 것은 결격이 아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것은 이건 그럼 어떻게 될까? 금고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 이거는 이 법이다 아니면 저 법도? 그것도 다 포함돼. 여기는 모두 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은 민법, 상법, 형법 다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다 포함되고 벌금만 이 법이에요. 벌금만. 자, 벌금만 중개사법 위반.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정과 기록이에요. 정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낯선데 뭐 별거 없잖아요. 3년 지났냐 이것만 따지면 돼. 자, 그다음. 자, 이제 93페이지 맨 밑에 이제 행정처분 위반으로 이제 우리 법규 위반으로 이제 행정처분 받은 겁니다. 행정처분. 자, 그럼 거기 자, 8번에 자, 자격 취소가 나옵니다. 자, 자격 취소됐어요. 그럼 몇 년간 결격? 3년. 그럼 이제 우리가 자격은요. 네, 자격증을 빌려주다 걸리면 취소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간 결격.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그런데 9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 거기 밑줄 놨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자, 지금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뭐라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은 시험 응시도 못 한다는 얘기야. 3년간. 아니, 아까 결격이면 시험 응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자, 결격사 12개 중에 시험 못 보는 경우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결격 사유자 시험 못 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결격 사유자라 하더라도 시험은 응시할 수 있다. 단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못 한다. 얼마 동안? 3년.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격 취소 몇 년간 못 봐요? 3년. 부정행위자는? 그렇죠. 5년. 부정행위자는 5년. 네. 자, 그때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신경 써. 이거. 아하, 결격 사유 중에서도 자격 취소만 시험도 못 본다. 그 다음에 자 9번입니다.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이제 누가 얻어맞냐면 소공사가 중개업무 위반으로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자, 이건 소공사가 얻어맞는데 이렇게 자격정지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정지 기간 동안. 자,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자, 결격 기간. 자, 결격. 그 다음 10번. 10번 복잡한데, 10번 둘째 줄. 둘째 줄 뒷부분에 등록 취소 여기만 체크하세요. 자, 등록이 취소되면 뭐다? 이것도 3년간 결격.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근데 그 밑에 막 박스에다 엄청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게 다 등록 취소 사유예요. 자, 이렇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해서 등록 취소됐다 그러면 뭐다? 3년간 결격.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오른쪽. 자, 오른쪽 그 박스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 통틀어 가장 어려워요. 자, 가장 어려워. 설명을 해도 모르고 시험만 보면 다 틀려. 자,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인데 예외로 이 3년의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3년의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럼 거기 기억. 폐업점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러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저 뒤 행정처분 파트에서 승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 자, 거기서 다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다루면 좀 어려워. 자, 거기서 다룹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자, 놔두고 넘어가요. 96페이지. 자,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럼 니은번 해가지고 A, B, C, D 4개겠잖아요. 이 경우도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인데, 자, 네, 설명을 잘 들어요. 나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머리 털어도 돼요. 이거. 머릿속에 안 담아 있어도 돼. 자, 시험에 자주 안 나와.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 보거나 이럴 때는 아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걸로 찾으면 돼, 답. 이거 지문 하나 몰라도 다른 걸로 답 찾는데 지장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왜 이 경우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가? 자, B를 먼저 봐요. B. B번 뭐예요? 개공사가 사망으로 등록 취소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등록이 취소되잖아요.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자, 이렇게 3년간 결격이에요. 왜? 너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3년간 반성하고 이거 기간이 끝나야 중개업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거기 C번 법, C번은 법인이 해산했죠. 네. 같은 거예요.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이거 같은 거예요. 자, 더 이상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자, 근데 등록한 증은 이 개공사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또 그 아들이 한다든가 직원이 한다든가 몰래 편법으로 그 사무소에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는 해요. 자, 취소는 하는데 그럼 이제 등록을 취소했어요. 그럼 3년간 결격. 그럼 3년 지났어.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중개업 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기간 3년만 결격이 아니면 영원히 결격이에요. 영원히 결격이죠. 할 사람 없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다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다 이해된다고 대답은 해. 그리고 10만 번 틀려. 이해는 다 돼, 들으면.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은 영원한 결격. 자, 됐죠? 이것은 좀 돼. 그래도 이제 이 파트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야, 이제. D번을 보세요, D. D가 뭐냐?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돼. 자, 우리 등록 기준 미달은 이것도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등록 기준이 뭐냐? 우리 맨 처음에 했잖아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그걸 등록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받기 위해서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받았어. 근데 중개업을 하다가 그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미달 그래. 그럼 이제 취소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아까 법인 같은 경우 사원 임원이 10명이야. 사원 임원이 10명이면 최소 몇 명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3분의 이상이니까. 그렇죠. 3.3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쪼갤 수가 없어요. 최소 4명만 있으면 되죠. 근데 5명이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등록이 돼, 안 돼? 그렇죠, 되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하는데, 이 중에 개인 사정으로 2명이 사표 쓰고 나갔어요. 그럼 이제 3명으로 줄었죠. 그럼 돼, 안 돼? 그렇죠, 이게 미달이에요, 이제.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되면 이제 3년간 결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이 부랴부랴 자격증 있는 사람을 2명을 또 다시 임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명 채웠어.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이거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된 경우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반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준만 다시 갖추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된 거는 결격을 안 봐요. 결격을 안 보고 그냥 기준만 갖추면 이때가 됐건 이때가 됐건 이때가 됐건 이때가 됐건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격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되면 그냥 그 기준만 갖추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러면 돼요.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 여기까지도. 이제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이제 그 A번이야, A번. 이것 때문에 그래, A. A가 뭐냐? 결격 사유로 취소된 거. 자, 아까 효과를 먼저 봤잖아요. 개공사가 결격이면 어떻게 되더라? 등록 취소. 자, 개공사가 결격이면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격이니까 등록이 취소됐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듭니다. 이 개공사가 사채를 많이 빌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빚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았네. 그래서 파산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결격이잖아요. 결격이니까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취소해서 3년 지났어요. 그럼 3년 지났으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냐? 3년 지나도 아직까지 복권이 안 됐어. 아직도 파산자야. 그럼 중개업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 이렇게 결격으로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라는 3년의 결격, 이 결격을 보지 말고 그 취소 원인이 되었던 이 결격이 끝났냐, 이걸 봐야 돼, 이거. 이 등록 취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결격이니까 뭐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격이 끝날 때까지 이걸 보라, 이거.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자, 7년 만에 복권이 됐으면 이 사람 이때 벗어나죠.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이때부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해되죠? 자, 그럼 또 반대로. 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로또가 2번이나 당첨됐네? 그래서 빚 다 갚고, 나 이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1년 만에 복권을 신청했어요. 자, 그래서 복권이 됐습니다. 자, 등록이 취소되고 지금 1년 만에 복권이 됐어요. 그럼 이거 1년 만에 바로 중개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있다, 없다? 지금 등록 취소 3년 안 지났잖아요. 1년 만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파산, 이 결격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동그라미 쳤잖아요? 모르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인데 이거 보지 말고 그 취소 원인이 됐던 결격 이게 끝나냐 안 끝나냐 보라 이거. 이게 1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는 다 되죠? 다 된다고 대답해. 항상 이해는 다 된다고. 시험만 보면 다 틀려. 뭔 말인지 모르는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그러지. 이제 시험 보면 이게 결격으로 취소된 건지,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된 건지, 이걸 몰라, 이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만 딱 찾으면 될 텐데, 이걸 몰라. 자,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앞으로 5, 6월달, 7, 8월달,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주 접하다 보면 알아요.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난 지금 좀 어렵다 그럼 머리 털어도 돼요. 자, 예외로 3년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 자, 11번. 자, 이거 아까 했어요. 11번. 아까 업무정지 얻어 맞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있다가 폐업을 했어요. 다른 데 몰래 가서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봐준다, 안 봐준다? 그래서 폐업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 동안 뭐다? 결격. 그게 11번이에요. 그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결격. 그 다음. 자, 12번. 오른쪽이 12번입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공사. 자, 법인이 이렇게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럼 누가 결격이냐? 거기 밑줄 하세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자, 이 말이에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 이들이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동안? 그 해당 법인인 개공사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그 말이에요. 왜냐? 사원, 임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끔 했냐?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니네가 이 기간 동안 결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유 발생 당시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자, 13번.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가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결격은 법인이 떠안는다. 이 말이. 자, 각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임원이. 근데 이들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뭐냐? 결격이야. 자, 이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임원의 결격을 떠안아서 법인인 개공사가 결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떠안아라 이건데. 그럼 이걸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개월 그렇죠. 아까 2개월 내에 어떻게 해라? 2개월 내에 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2개월 내에 안 자르면 이걸 떠안으니까 법인이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까.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떠안지 않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격까지 다 봤습니다. 자, 결격.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자, 1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아니, 그러지 말고, 자, 5번부터 보죠, 5번. 얼른 결격사 잊어먹기 전에 봐야 돼, 안 돼. 그 사이 잊어먹더라. 자, 5번.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것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개공사. 지금 중개보수 초과해서 500만 원 벌금 받았죠? 네. 자, 여기 봐봐요. 300만 원 넘었잖아요. 네. 이 법 위반이에요? 결격 맞아요. 중개보수 초과니까 우리 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격이 아니다. 3년간 결격. 맞잖아요? 네. 아, 벌금 납부하든 말든 일단 결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3년간 중개비 종사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3년 만에 가석방 된 사람이 지금 4년 지났네. 자, 이 사람 몇 년 지나야 돼요? 5년. 잔연기가 2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연기 2년 플러스 3년, 5년 지나야 되는데 이제 4년밖에 안 지났어. 아, 그럼 결격이죠? 3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10년이 지났네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죠? 종료 심판 받아야 돼.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 10년 지났다고 무조건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4번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일반 사면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났네. 2년밖에 안 지났네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 사면은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특별 사면이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상관없다. 그 다음 5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났다. 집행유예란 말 나오면 유예 기간 동안만 지나면 되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예요? 2년. 그러니까 2년 지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4번. 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4번. 부칙상 개공사로서 중개업을 폐업하고 1년이 지난 사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냥 폐업하고 쉬는 건데 뭐가 결격이야. 자, 결격 아니고. 2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됐는데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네요. 그럼 결격 아니다 아니다? 가석방은 잔연기가 있잖아요, 항상. 잔연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니까, 잔연기.
그냥 3년만 지났잖아요. 가석방은 항상 잔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 이상하게 어려워요. 잘 틀려. 그럼 방법은 없어요. 한번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경험해봐. 그럼 경험도 좋잖아.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1년밖에 안 지났네요. 결격이 다니다. 아까 파산은 복권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권 받으면 되지 또 얼마 지나라 없어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된 자. 자격 취소 몇 년? 3년. 3년만 지나면 되는데 5년 지났잖아요. 결격 아니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5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1년밖에 안 지났다? 결격이 아니다. 그렇죠. 3년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 도로교통법 이 법이다, 저 법이다? 저 법이니까 아니야. 저 법이니까. 100만 원, 아니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결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와요. 참고로 이 정도 나오면 최상급 수준이에요. 어때? 풀 수 있어 없어? 왜 자신이 없어? 대답을 못해.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이런 거 풀어야 돼요. 자, 3번. 자, 등록과 관련해 틀린 거. 자, 개공사가 종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랬죠? 안 그러면 2개 걸어놓으면 이중 등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2번. 등록 환청은 매월 등록상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야 된다. 그랬죠? 경기도 수원시 8달구의 사무소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 거 그럼? 수원시 조례? 그렇죠. 8달구는 비자치니까 8달구 조례는 없죠? 그러면 상급 수원시 조례 따라야지. 수원시. 경기도가 아니라.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재발급 받을 때 공짜로 해줘요? 수수료 내야 돼? 그렇죠. 재발급 수수료 내야죠. 5번 소공사가 퇴사하고 1년 내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받았잖아요. 1년이 안 돼서 다시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받습니다. 자, 2번 등록 절차 틀린 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그 기간 중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죠? 결격이잖아요. 그 남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2번 등록 환청은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신청자 결격사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과 기록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합니다. 자, 등록 환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별 구분에 등록하고 통지한다. 7일 이내에 등록해준다. 맞고. 4번 등록 환청은 보증 설정 신고와 관계없이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나요? 그렇죠. 보증 설정은 등록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만 검토하고 이걸 갖췄다면 등록 처분 해줍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지금. 5번. 등록 환청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맞죠? 네. 자, 1번. 자, 옳은 거. 자,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 업무 개시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 그렇죠. 등록 후가 아니라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신청일 전 1년이네. 대충 짜맞추지 말고 그냥 확실히 해야지 뭐. 대충 짜맞추. 2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등기 건물에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오? 네.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아직 등기부는 없을 수도 있어요. 등기부는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란 말은 건축물 대장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다. 3번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설치할 수
그렇죠. 이건 안 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면 그렇죠.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임원사원 3분의 이상이 자격이 있어야죠. 5번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자, 이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난이도는 어때? 풀만해요?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3월달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보다는 조금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이보다 쉬워요. 이제 첫 보는 시험이라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정도 연습하면 충분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갈게요.